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토대입니다. 네, 오늘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의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전세권까지 설정하시는 임차인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과연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아이들은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권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죠. 그래서 가입하시는 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보통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까지 당연히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효력 발생은 아시다시피 이 길 0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대항력 유지 요건은 반드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점유까지 맞춰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전세권으로 넘어가 보면요. 전세권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든요. 사실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특별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기 때문에요. 이제 법원에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어떤 보호도 보장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제 등기에 기재되진 않지만 등기에 기재되는 효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거든요. 사실 전세권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권보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걸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맨 아래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에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업무 프로세스상 반드시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용의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싶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효력 발생은 근저당 같이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기재된 물권이기 때문에요. 물권은 상당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를 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도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요. 특별히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셔야 되는 임차인분들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전세권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 신청을 하려면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강제 경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한 물건을 통해서 그 등기 상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재판에 넘기면 돼서 그냥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그리고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를 넘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재판을 해서 소송에서 이겨야만 경매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린 감이 있죠.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은 있다. 이런 이점은 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신청 같은 경우에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채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등기상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긴 하지만 등기상 기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물건에 기재된 권리자들에게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신청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요.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이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 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대지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통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와 그리고 건물 등기가 따로 있고요. 그 토지 등기 위에 건물 등기가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가 전부 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분권을 등기부 등본상 대지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 등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가 건물 등기에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뭐 그냥 일반 상가 건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명인 그런 건물인 경우, 그래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각자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에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건물 가액에서만 배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 하고 전세권 할래. 전세권이 더 안전해. 등기에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요. 토지 가액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건물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가액이 더 훨씬 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엄청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세권을 굳이 들겠다고 하시면 건물에도 전세권을 거셔야 되고요. 토지에도 전세권을 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분 등기인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토지와 건물에 한꺼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라고 법무사에게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토지에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받고 전세권까지 설정을 하는 것이 과연 내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냐. 근데 이제 임차인분들께서는 경매를 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경우라기보다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고 전세권까지 해놓으면 뭔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전세권은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대항력을 내가
빼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 점유를 내가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요, 이제 강제 경매이냐, 임의 경매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돈 안 돌려주면요, 굳이 전세권으로 경매 넘기지 않으시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기재가 되면 그걸로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하는 등기이고요. 반드시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점유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는 것까지, 마무리가 돼서 등기에 기재되는 것까지 보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점유를 푸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만약에 격려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되게 순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격려가 된 다음에 퇴실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에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부가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뭐 선택이겠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